안녕하십니까. 밝은자리 연구원 원장 김원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불국사와 세존이 계시는 석굴암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불국사라는 절을 대한민국 국민은 거의 전부가 알고 있는 사찰이겠죠. 저 또한 아주 어렸을 적부터 10원짜리 동전에 새겨져 있는 다보탑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이거 중고등학교 시절 그쯤에도 다보탑이 아름답냐 석가탑이 더 아름답냐를 친구들과 이야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경주 경상북도 천년 수도죠. 신라의 천년 수도 경주 불국사와 석굴암의 명당 진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불국사와 석굴암 천년의 비밀을 밝히다. 이걸 누가 알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땅속에 에너지 체계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저 말고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지금 시대에는 밝은자리 연구원 김원장 외에는 전국 산천에 결혈되어 있는 거대한 명당 혈처들을 다 찾아낼 수 있는 사람은 저 말고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불국사입니다. 제 개인적인 소회를 말씀드리면 저는 불국사를 몇 번 가봤는데 처음 갔을 때 느낌 그리고 나이 들어서 갔을 때 느낌이 좀 달라요. 불국사를 방문하면서 세 가지에 깜짝 놀랐습니다. 첫째는 불국사 입구에 이 석조 건물이 이렇듯 크고 아름다움에 놀라는 거고요. 그리고 불국사 경내 이 석조 건물을 지나서 불국사 경내로 들어섰을 때 대웅전 앞에 있는 다보탑과 석가탑, 이 다보탑과 석가탑이 엄청 크고 장엄한 모습에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크고 아름다웠어요. 조형미 또한 굉장히 아름답고 규모 또한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컸습니다. 그리고 저 어렸을 때는 저는 다보탑을 좋아했어요. 석가탑보다. 석가탑은 좀 밋밋했는데 다보탑은 굉장히 아름답다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나이가 들고 이제 미학에 대한 새로운 어떤 입장이 정립되다 보니까 복잡한 것보다 단순미가 더 세련됐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3층 석탑이죠. 다보탑도 아름답고 석가탑도 아름답습니다. 굉장히 크더군요, 이게. 아름다우면서 컸어요. 밝은 빛을 발산하고 있죠. 그 이유도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세 번째로 놀란 것은 불국사가 10만 평의 엄청난 그 사찰 경내를 가지고 있지만 그 규모가 너무 작은 것은 놀랐어요. 석가탑, 다보탑을 보고 나면 볼 게 없다는 거에 한번 놀랐습니다. 이 세 가지가 저를 놀라게 한 겁니다. 이 불국사의 석조 건물의 아름다움에 놀랐고 그 규모와 아름다움에 놀랐고 두 번째 석가탑과 다보탑이 웅장하다는 거에 놀랐습니다. 그 아름다움에도 놀라고요. 세 번째 놀란 것은 불국사가 조그만 사찰이라는 거예요. 석가탑과 다보탑을 위한 사찰 같았어요. 그런데 그 이유를 한번 살펴드릴게요. 이것이
경주 불국사가 있는 토암산입니다. 경주 시내에서 동남쪽으로 좀 3, 4km 떨어진 곳이죠. 이것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거 토암산이 있고 그 옆에는 백두산이 있네요. 이름이 백두산입니다. 이 토암산에는 석굴암이 있고, 토암산 정상 바로 밑에는 석굴암이 있고, 한 산자락 밑에는 불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광단지가 있고 조그마한 골프장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대덕산, 그 안산 역할, 우백호 자락이면서 안산 역할을 하는 형제산과 대덕산이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경주 인근에서 묘가 가장 많이 쓰여진 곳이 이곳입니다. 형제산과 대덕산. 이 흰 점이 다 묘입니다. 이 흰 점 중에 명당 혈처는 하나도 없습니다. 명당에 묘가 쓰여진 자리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재미난 것은 이 경주 인근에서 대명당, 쓰여지지 않은 대명당 혈처가 이 형제산과 대덕산에 엄청 많습니다. 10여 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단 하나도 쓰여지지 않았어요. 이 안에 어마어마한 숫자의 10여 기의 대명당이 쓰여지지 않은 채로 결혈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묘가 쓰여져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묘가 쓰여져 있는데 단 한 기도 명당터에 묘가 쓰여진 다 비명당입니다. 그리고 왕릉 3개가 이쪽에 왕릉 3개가 나중에 다루겠습니다만은 하나, 둘, 3개 정도가 명당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비명당이에요. 이곳 아닙니다. 그냥 3개가 있다는 것 전만 찍은 겁니다. 형제산과 대덕산 자락에는 굉장히 많은 명당 혈처가 있어요. 그런데 단 한 기도 쓰여지지 않았어요. 경주 최대의 명당 군락지입니다. 이곳이 형제산과 대덕산이. 그리고 우측에 불국사와 석굴암이 있습니다. 이걸 살펴드릴게요. 이것이 불국사입니다. 불국사 경내입니다. 불국사가 제가 놀란 것 3가지 중에 하나는 굉장히 단초롭다는 겁니다. 대웅전이 있고 그 뒤에 무설전이 있고 그리고 이것뿐이에요. 마당 3개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대웅전 앞에 다보탑과 석가탑이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그리고 명성에 비해서 너무 작은 사찰이라는 것 하나하고 그 다음에 다보탑과 석가탑의 규모가 엄청 크면서 굉장한 예술적 가치가 있는 탑이란 거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게 하나 있어요. 이곳에는 토암지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도 조수지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조그만 소담지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물이 솟아나는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흘러드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3개의 소담지와 토암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불국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불국사 승가대학, 그 다음에 월산 대종사 부도, 이 안에는 명당 혈처가 2곳밖에 없습니다. 우리 구두가 올라와서 잠시 화면이 어지러웠습니다. 구두가 귤 이렇게 시큼한 걸 싫어해서 귤 껍질을 까는 흉내를 냈더니 바로 도망갔습니다. 구두가 방해 못하도록 하는 비법 하나를 깨달았죠. 이곳에 이 불국사는 굉장히 좋은 비명당 터전입니다.
마이너스 1, 2 정도면 무해무득하기 때문에 좋은 터전이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당터는 아닙니다. 이곳 명당터는 딱 두 곳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느냐? 저도 너무 놀랐습니다. 이 무설전도 아니고 비로전도 아니고 대웅전도 명당터가 아닙니다. 그 앞에 석조 건물도 명당터가 아니고 월산 대종사 부도도 명당터가 아닙니다. 불국사 승가대학도 명당터가 아닙니다. 그러나 아주 좋은 터전이에요. 비명당 마이너스 1, 2에 무해무득한 비명당 좋은 터전에 대학도 들어서고 절도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제가 놀란 불국사의 명당 터전은 어디 있느냐? 불국사의 혈천은 이 다보탑과 석가탑이 들어선 자리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곳하고 이 두 곳이 대혈입니다. 이게. 그래서 불국사는 다보탑과 석가탑을 이한 사찰이에요. 참 신기하네요. 이 두 곳, 두 탑이 앉아있는 자리 외에는 혈처가 없어요. 이 불국사 10만 평, 이 근처 산까지 기겠죠. 10만여 평의 사찰 부지에서 이 불국사 영역에는 탑이 앉은 자리밖에 명당 혈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믿기 어려운 천년 이래 처음 밝히는 사실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불국사 아래에 이 세 개의 소담지가 있죠. 토암지가 있고 이 영역 안에요. 17,000평의 혈판이 있습니다. 불국사보다 더 큰 절을 전체 혈판 안에 쏙 송광사나 통도사나 8만 대장경이 있는 해인사나 그 절처럼 전 영역을 혈판 안에 절을 만들 만한 대혈판이 17,000평의 대혈판이 어디 있느냐? 이 안에 있습니다. 크게 그렸습니다. 이 안에 17,000평의 대명당 혈판이 들어있습니다. 대체로 1000년 전, 1500년 전에는 명당터를 크게 잡아서 쓴 절들이 많지가 않아요. 도성국사 이후에 등장했거나 그런 절들이 명당터에 많이 앉아 있습니다. 이 불국사, 1500년 전에 세워진 불국사도 명당 사찰이 아닙니다. 좋은 터기 때문에 마이너스 1, 2에 무해무득한 터기 때문에 명당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양에너지가 나오질 않아요. 우선이하는 플러스 에너지인 땅속에서 양에너지가 나와야 하는데 이 혈자리는 다보탑과 석가탑 이 두 곳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불국사 아래에 이 세 개의 소담지가 있는 이 영역 어느 곳에 17,000평의 대명당 혈판이 있습니다. 이곳에 절을 짓거나 공공재로서의 어떤 건물이라든가 절이 들어섰으면 참 좋겠습니다. 대단한 17,000평이 넘는 명당 혈판이 놀고 있습니다. 정말 이게 땅속을 보는 사람이 1000년 내에 몇 사람이 없어요. 유튜브에 제가 짝대기 풍수들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자청룡, 우백호, 형극이 좋고 주맥이 흘러내려서 이 자리가 좋다. 아무 쓸데없는 소리예요. 그 명당 혈처에 딱 가보면 형국은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문제는 혈처에서 양해내진 광명한 명당 혈파가 나와야지 명당터예요. 플러스 1이라도 나와야 돼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이 원형 안에 17,000평의 대명당 혈판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불국사가 들어섰으면 더 거대한 송광사나 통도사나 해인사처럼 그런 사찰이 됐을 겁니다. 이 불국사는 규모가 작은 절에 비해서 많이 알려졌어요. 그 이유가 다보탑과 석가탑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석굴암하고 조그마한 사찰 아닙니까? 건물은 매우 아름다운 건물이죠. 다보탑과 석가탑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가치가 있는 보물이죠. 그런데 다보탑이 앉은 자리, 석가탑이 앉은 자리가 혈입니다. 쌍혈입니다. 이게 쌍혈. 한번 더 자세히 그려볼까요? 이거 보세요. 이쪽이 다보탑입니다. 이쪽이 다보탑, 좌측이 석가탑. 다보탑. 이 다보탑에 앉은 자리가 대명당 혈처입니다. 석가탑에 앉은 자리, 이렇게 빛나는, 왜 이렇게 밝게 빛난가 봤더니 이 기단부가 딱 혈판에 앉아 있어요. 그래서 이곳에 예술품을 앉힌 것 같아요. 어떻게 앉아 있느냐? 여기서 한번 그려드릴게요. 정말 이건 천년 이래에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이 탑을 여기다 세우신 분만 아셨겠죠. 이걸 계획하고. 그러나 무설전, 대웅전, 관음전, 비로전, 사리탑 다 좋은 터전입니다. 극락전도 좋은 터전이고 음에너지가 거의 안 나오시피 하는 마이너스 1, 2 정도의 미약한 음에너지가 나오는 좋은 땅이에요. 그러나 명당터는 아니에요. 음에너지가 나오면. 플러스 1이라도 양에너지가 나와야 돼요. 이 보시면 육각형에 팔각형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섯 팔각형이네요. 이 팔각형의 다보탑 이게 보호망인데 울타리인 것 같아요. 팔각형으로 되어 있고 석가탑은 사각형으로 울타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울타리 전체가 명당터가 아니에요. 어디까지가 명당터냐면 정말 신기합니다. 딱 기단부 탑을 세운 딱 사각형 이 자리만이 명당터예요. 광면 명당 혈파가 여기서밖에 안 나와요. 아 정말 신기하네요. 저 오늘 처음 보는 거예요. 이 신기한 거. 또 여기도 석가탑에 앉은 딱 기단부 사각형 이 조그마한 여기 실제로는 크죠. 가보면 이 큰 탑의 기단부에서만 기단부가 정혈이에요. 이 쌍혈이 있어요. 여기에 어떻게 여기에 쌍혈이 있다는 걸 알고 여기다 석가탑과 다보탑을 세웠는지 정말 신비하기 이룰 데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 가서 기도를 하시더라도 탑 기단부에 올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바라보고 염원만 하셔야 돼요. 명당 혈파는 받지는 못합니다. 이 탑이 앉아 있어요. 사각형의 명당 혈차. 놀랍다는 말 외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비명당이고 아까 좀 전에서 말씀드렸듯이 불국사 쌍혈 아래에는 17,000평의 대명당 혈판이 이 원형 안에 들어있습니다. 어디일까요? 어디에 17,000평이 있을까요? 저는 그려드리고 싶습니다만 이건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표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불국사 다보탑 석가탑이 쌍혈입니다. 딱 혈처에 명작을 만들어서 앉혔습니다. 다보탑과 석가탑, 다보탑, 석가탑. 보세요. 어디냐? 이 기단부예요. 말씀은 기단부가 뭐 어떤 거냐? 이런 거예요. 이 석가탑으로 다보탑을 대신하겠습니다. 이 사각형은 울타리고 이 딱 기단부 여기가 이 면적이 정혈이에요. 이 사각형이 기단부가 명당
혈처예요. 정혈자리예요. 와, 정말 신기합니다. 다보타와도 마찬가지고. 천년 이래에 불국사의 비밀을 지금 풀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석굴암의 부처님을 보시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기독교도 있을 때고 또 불교도 계실 거고 제 시청자 여러분 중에는 회계도도 있을 것이고 뭐 조로아스토교부터 시작해서 여러 종교를 가진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지금 5번째 인류 문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 지구의 역사에서 우리 현생 인류가 사는 것은 1만 년도 안 됩니다. 우리 5번째 문명 이전에 4번의 문명이 더 있었어요. 지구는 계속해서 리셋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4번째 문명의 멸망 이후에 현생 인류가 지금 5번째 문명을 이루고 살아요. 우리 문명이 만든 찬란한 문화유산 중에 전 세계를 통틀어서 딱 하나만 골라라. 또는 피라미드는 우리 이집트 쿠푸왕의 피라미드가 있고 카프레의 피라미드가 있으면 그건 우리 시대의 문명 아니에요. 이집트 왕조가 만든 문명이 아니고 그 이전 문명이 만든 거석이에요. 그것도 한번 피라미드도 나중에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그 카프레 피라미드와 쿠푸왕 피라미드가 있는데 카프레 피라미드는 그 밑면이 대명당 혈판입니다. 사각형이. 엄청난 에너지가 나오는데 그 신비로운 것은 나중에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내년에 제가 가을에 책을 하나 쓸까 싶은데 그때도 아마 쿠푸왕의 피라미드와 카프레의 피라미드를 다룰 것입니다. 저는 신라시대에 김대성이라는 재상, 요즘 말로 총리죠. 총리 재상께서 자기 부모님의 왕생 극락을 위해서 전생과 후생의 왕생 극락을 위해서 이 석굴암을 만드셨다고 그래요. 다 완성을 못해서 국가가 나서서 이제 완성을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문명이 파괴되면서 딱 하나만 이 지구 최고의 예술품을 골라라. 저는 그러면 석굴암을 고릅니다. 이 석굴암의 예술성과 이 탁월한 구도감이라든가 배치라든가 이런 거는 무슨 인도의 타지마을이라든가 무슨 잭슨 폴락의 그림이라든가 그 양현애주도 안 나오는 그 허접한 모나리자 그림이라든가 이런 거하고는 캄보디아에 있는 그 밀림 속의 궁궐이라든가 석조 궁궐 그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석굴암 이 세존의 조각은 신이 아니면 만들 수 없을 정도의 대단한 작품이에요. 저는 인류 최고의 예술 작품을 하나를 꼽으라면 저는 경주 석굴암이에요. 제가 너무 과한 말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이 인류가 멸망할 때 단 하나의 명작을 구하라 그러면 저는 경주 석굴암 전체를 구할 거예요. 그리고 석굴암 전체를 못 구한다면 이 불상만이라도 구해야 됩니다. 인류 최고의 문화유산이에요. 제 말 이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 흥분했나요? 제 흥분이 이보다 더 흥분해야 됩니다. 이 정도의 마스터피스 명작에 대해서는 넘버원입니다. 인류 5,000년 역사 또는 1만 년 역사에서 경주 석굴암 부처상과 석굴암 자체가 넘버원이에요. 제 말을 이해하실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경주 석굴암이 앉아있는 토암산 일대를 한번 다시 살펴드리고 경주 석굴암의 비밀을 풀어드릴게요. 보시면 토암산 아래에 석굴암이 있습니다. 이 석굴암 조그마한 암자지만 신라의 재상 김대성 선생이 자신의 전 재산을 기울여서 또 그리고 신라라는 국가에서 천년왕조 신라라는 국가에서 국가 예산을 들여서 완성한 마스터피스 명작입니다. 이 석굴암에서 왜 석굴암이 1500년 1000년 넘게 완벽하게 무너졌어도 흠없이 이렇게 보존될 수 있었느냐. 이 석굴암이 명당 혈판입니다.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마 제 영상은 1000년 이래에 불국사라는 그 유명한 사찰의 명당터는 다보탑과 석가탑이 앉은 기단석의 면적이 대명당 혈판이고 그게 좌우에 쌍열이란 거 처음으로 아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곳이 경주 석굴암이 있는 그 암자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저는 지금 영상으로 이 카카오 지도로 보기 때문에 석굴암이 아마 여기에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 자리가 석굴암이 모셔져 있는 부처 세종께서 모셔져 있는 그곳인가 봅니다. 그런데 이곳에요, 대명당 혈판입니다. 혈처입니다, 이게. 그곳에, 이곳이 기다면, 이곳에 석굴암이 있다면, 대명당 혈처에 석굴암이 들어있는 거예요. 모셔져 있는 거예요. 보세요. 제가 미리 점을 찍어 놨습니다. 이 하얀 점에서 우측으로요, 이 명당 혈판의 경계도입니다, 이게. 조금 비틀어졌네요. 그리고 여기서 아래로. 그리고 여기서 이쪽, 이 지붕의 꼭지점. 그 다음에 여기서 우로. 이게 평수로 약 270.6평입니다. 그냥 270평이라고 하겠습니다. 271평이나 270평. 이게 석굴암에 앉은 대명당 혈판이에요. 이 안에, 이 건물 안에 석굴암이 만들어져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 혈판 안에는 정혈자리가 있어요. 가장 강한 자리가. 보통 혈판이 있으면 아래로 이렇게 길면 거기에 3개의 대혈이 있기도 하고 하나가 있기도 하고 아예 평균값만 나오는 경우도 있고 혈판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단 하나의 대혈이 있어요. 어디에 있느냐? 이 자리가 이 혈판 안에 가장 에너지가 강하게 나오는, 명당 혈파가 강하게 나오는 자리예요. 이 자리가, 이 면적이. 여기에 부처님이 앉아 계시는 것 같아요. 제 느낌상으로는 이 자리예요. 이 자리가 가장 강한 자리예요. 그리고 예전 석굴암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하는 책을 읽어보니까 석굴암 밑으로는 물이 흘렀다고 그래요. 땅에서 솟아나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묘터나 집터도 마찬가지고 명당터는 수비운합니다. 이 건조하고 뺏싹 말라있는 땅에 혈이 맺히지 않아요. 대부분의 명당 대혈들, 명당터는 여기서 물이 솟아나는 거 아니야 할 정도로 그 땅 자체가 수변해요. 그러니까 짝대기 풍수들은 평생 50년, 100년을 풍수짓을 해도 명당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산 등성이에 그 채로 채면 부슬부슬 콩가루처럼 가루져 떨어지는 마사토 같은 게 명당토인지 알아요. 그리고 명당 혈처는 흙 색깔로 분별하는 게 아니에요. 박한된 동그란 돌이 나왔다거나 오색 비토가 나왔다고 그 자리가 명당터가 아니에요. 오색 비토가 나오는 땅에서도 비명당이란 말이에요. 음에너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땅을 파서 혈토는 명당터의 혈토는 이렇게 생겼다.
진짜 한심하게 이를 데 없는 짓거리예요. 땅 색깔이라든가 땅의 토질로 명당터를 분별하는 게 아니라 에너지로 아는 거예요. 이렇게 평수가 딱 정해진단 말이에요. 이 석굴암의 명당 혈판은 270.1평이에요. 물론 측량을 정확히 꼭지점 잡아서 하면 평수가 더 정확하게 나오겠습니다만, 카카오 지도가 제공해 주는 걸로 재보면 270.6평의 이 사각형의 명당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곳의 진혈처, 가장 강하게 넣은 핵심 혈처는 이 원형안이에요. 제 말 이해되세요? 이게 석굴암의 천년 비밀이에요, 이게. 김대성 선생이, 김대성 재상이 자기 부모에게 효심으로 전 재산을 기울이고 국가가 신라라는 국가 예산을 통해서 완성한 석굴암의 천년 비밀입니다, 이게. 270.6평의 대명당 혈판 안에 석굴암이 조성되어 있어요. 이 비밀을 누가 알겠습니까? 자청룡, 우백호, 안산이 어쩌고, 주작현무가 어쩌고, 산등성이에 주룡이 끊어졌고, 내룡이 어쩌고, 멍멍이 소리예요, 멍멍이. 그렇게 해서는 혈처를 못 잡아요. 혈은 이렇게 에너지가 나온 자리가 혈처란 말이에요. 딱 내려와서 이런 자리에 마이너스란 말이에요. 자선에 하는 음에너지가 나와요. 전체가 전부 다. 그러나 이 사각형 안에서만 양에너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 사각형 안에서도 진열처는 원형 아니란 말이에요. 진열처는. 그리고 이 사각형 면적이 270.6평이에요. 측량을 하면 269평이라든가 아니면 273평이라든가 서너 평 차이도 안 나요. 카카오 지도에서 제공해 주는 면적 재는 도구로 했을 때는 270.6평이 나와요. 이게 석굴암의 명당 혈판에 앉아있는 석굴암의 비밀이에요. 인류 최고, 인류 넘버원. 이 지구상의 이 현생,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문명체계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석굴암 부처님만한 명작 예술품은 없어요. 지구가 멸망할 때 딱 하나만 구해라. 인간이 만든 예술품 중에서 가장 귀한 거 하나만, 이 전 지구에서 하나를 구해라. 그럼 저는 이 석굴암 부처님을 구할 거예요. 이 예술품을. 이건 인류 넘버원이에요. 인류가 만든 모든 예술품의 총화예요. 총화. 넘버원. 시간 있을 때마다 가서 보세요. 앞에 유리가 막혀서 못 들어간다는 게 저는 너무나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자세히 볼 수도 없고. 예전에 직접 가서 만지고 했던 분들의 그 감상을 느끼고 싶지만 그러지 못한 점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석굴암은 인류 넘버원 문화재고 예술품입니다. 그것만 알고 계세요. 유럽 르브르 박물관의 예술품들이 대단한 것 같습니까? 그런 것들은 훌륭하지만 여러 예술품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그 수만 개의 명작 중에서 으뜸자리는 경주 석굴암이에요. 제가 명당 혈판을 논하면서 예술품에 대해서 이 엄청난 천하대작에 대해서 너무 흥분한 것 같아서 좀 죄송스럽기는 합니다만 사실입니다. 이게 경주 석굴암이 앉아있는 명당 혈판이 270.6평이에요. 이렇게 앉아있어요. 딱 이 범위로. 이쪽 좌측 지붕 용마루 끝지점, 그래서 이 숲속까지 이렇게 앉아있어요. 나머지 정각들은 다 비명당에 앉아있어요. 석굴암 앞들 이 자리에 가서 쉬셔도 돼요. 이 자리도 명당 혈판 받을 수 있고. 그러나 또 이 명당 혈판, 270평의 명당 혈판 중에서도 정혈 자리는 엄청난 에너지가 쏟아나온 자리는 이 자리예요. 아마 여기에 모셔져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 석굴암의 본체가 여기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 재상 김대성
선생이 이걸 알기 때문에 여기다가 석굴암을 조성했을 거라고 저는 보여져요. 세상에 우연 없습니다. 우연히 명당터에 들어가고 우연히 다보탑 석가탑 그 혈처에다가 다보탑 석가탑 짓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 우연이 일어나지 않아요. 죄송하지만 세상에는 이런 우연이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연히 여기다가 쌍혈이 2개가 있는데 거기다가 다보탑 석가탑을 우연히 이 자리에다 조성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지금 돈으로도 이런 거탑을 만들려면 지금 돈으로도 수십억이 들어갑니다. 2, 30억 하고도 쉽지도 않아요. 이런 명작을 만들면 그 시대에 마스터피스를 만들 수 있는 천재 석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돈만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세상에 우연 없어요. 대명당에 조상의 뼈가 딱 들어가 있는 집안은 이미 다 발복에 있어요. 증조부 정도에서 증조부 때 할아버지 할머니 또는 고조 때 대명당에 있는 집안은 이미 재벌이 되어 있거나 권력가가 되어 있거나 엄청난 부귀를 누리고 있다는 거 다 그래요. 마이너스 1, 2만 있어도 몇백억을 가지고 살아요. 자기 재주로. 의사도 되고 변호사도 다 그래요. 조상이 마이너스 1, 2에만 있어도. 마이너스 1, 2에 있어도 하버드 나오고 다 그래요. 그러나 대명당에 조상이 딱 모셔지는 집안은 마이너스 1, 2에 1, 200억이 아니에요. 5, 600억이 아니고 조 단위가 돼요. 조 단위. 한 국가의 대표 가문이 돼버리고. 그만큼 대명당 혈처가 가진 에너지는 엄청난 거예요. 이래서 1000년이 넘어도 흠없이 다보탑 석가탑이 이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되시나요? 정혈에 이렇게 모셔져 있기 때문에 다보탑도 1000년이 가고 1500년이 가도 이 자리에서 흠없이 이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제 말을 이해하실지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왜 그 석굴암이 그토록 위대하고 또 재상 김대성 선생이 왜 이곳에 석굴암을 조성했는지 오늘 지기를 체크해보고 알았습니다. 270평의 대명당 혈판 안에 가장 정일자리에 석굴암이 모셔져 있는 것 같아요. 짝대기 풍수들이 산 등성이를 헤매고 다니고 조선시대 때 고려시대 때 쓰여진 발복한 집안 묘에 가서 명당이다 아니다 백날 하고 다녀봐야 본인 보고 명당 혈차 하나 찾아서 잡아봐라 하면 단 한 개도 못 잡아요. 다 음에너지 나온 자리 흉지에다 몇 자리 잡고 다녀요. 땅 속에서는 이렇게 면적이 정해지는 명당터가 존재한단 말이에요. 크면은 혈판이고 작으면 혈이라 그러고 혈이 더 크면은 여기가 있으면 혈장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불국사와 석굴암의 천년 비밀을 오늘 아셨습니다. 저도 상당히 기쁩니다. 그냥 경배하고 싶어지는 불상 아닙니까? 불교 신도가 아니지만 이런 천하제일의 불상을 보면 그냥 경배하고 싶어지지 않으시나요? 이상입니다.